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라 읽으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250년 전에 쓰여졌던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 그 책을 현대의 언어로 좀 더 쉽게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러셀 로버츠라는 교수님이 다시 편찬을 하신 건데, 이분이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도덕 감정론에 나온 사례도 있지만 지금 현대 시점으로 그런 시각으로 맞춰서 사례를 쓴 내용도 있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주제인데 그래도 읽기가 수월하게 아주 술술 넘어가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거운 주제에 비해서 쉽게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또 이 책은 한 번 읽는 것보다 여러 번을 읽는 것이 좋아요. 저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책은 참 두고두고 읽으면 참 좋을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 내용이 인간의 그런 본성, 욕구, 그런 부분들을 다룬 책이라서 좀 주제는 어려워요. 왜냐면 인간의 그런 심리적인, 철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책이라서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기가 참 어려워서 조금 한 단락씩 나누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인간의 이중성, 그런 모순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이 책이 왜 좋으냐면요. 여러 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가 내 자신을 알아가는데도 좋고요. 내 자신의 그런 본성에 대해서 내 내면의 그런 마음들, 심리 있죠.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잘 알아야지만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다른 사람의 그런 욕구나 그런 본성들을 인간으로서의 그런 본성들을 알면 그래도 또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처음에 읽었던 그런 느끼는 생각들과 두 번째, 세 번째 읽었던 그런 생각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읽으시면 참 좋을 책이에요. 그래서 안 읽어보셨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19세기의 유럽에서 산모들이 산후열로 사망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망률이 엄청 높았어요. 6명 중 1명이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산후열이 뭐냐면요. 분만에서 생기는 그런 생식기의 상처가 균이 침입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많은 산모들이 사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 의사가, 헝가리 출신의 그 의사가 거기에 대해서 그 산후열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손을 깨끗이 씻자는 그런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래서 동료들한테 막 설득을 시킨 거예요. 손을 깨끗이 씻고 수술을 하라고. 왜냐면 의사들이 세균 범벅이 된 손으로 산모들의 수술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세균이 감염되어서 산후열로 사망을 하게 된다.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깨끗이 손을 씻고 그리고 나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의사가. 그랬더니 다른 의사들이 다 이 사람 의사 말을 안 들었어요. 이 사람의 말을 안 듣고 그리고 거부했어요. 동료 의사들은 이 헝가리 의사가 말하는 충고를 듣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단순히 손을 깨끗이 씻는 그것만으로도 수천 명의 산모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신들은 사랑받는 사랑스러운 의사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고귀한 의사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실수로, 그런 의사인 자신의 실수로 산모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 충고를 외면하고, 그리고 공기 중에서 감염돼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다른 모든 의사들이 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공기 중에 그런 세균이 감염됐기 때문에 산모들이 그렇게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통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자이든 타이든 내가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 합리화를 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거기에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오류가 나와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부분을 나중에 알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사들도 그런 것을 믿지 않고, 그 사람의 의사의 말을, 동료의 의사의 말을 믿지 않고 공기 중에서 전염돼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중성과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지만, 나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다른 사람의 모순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 내가 한 모순들에 대해서 타당하다 합리화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욕하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그런다면 그것은 약간 비겁한 행동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이중성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이중성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인간에겐 분명 결점이 존재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지혜의 시작이다. 이 말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인간에겐 분명 결점이 존재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지혜의 시작이다. 겸손은 후천적으로 갖게 되는 태도이다. 겸손해지려는 마음은 따뜻하게 차려진 음식을 맛보는 듯한 기분 좋은 경험을 선사한다. 저는 잘 모릅니다. 라고 솔직히 말하는 게 얼마나 큰 해방감을 주는지 경험해 보기 바란다. 나와 경쟁 중인 상대는 사악한 사람이 아니다. 상대는 단지 세상을 다른 렌즈를 보거나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결과를 평가할 뿐이다. 네, 나는 잘 모릅니다. 라고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겸손이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조금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걸 알면서도 내가 무언가를 모른다고 하면 부끄럽다 생각하고 부족하다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인간이 모든 걸 다 알 수 없는데 그런 거를 알면서도 내가 무언가를 모른다고 인정할 때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아는 척을 하려고
모르는 것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숨기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내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내 자신을 옥죄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좀 자유롭고 싶다면,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나는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것이 나 자신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나신 탈레브가 2012년 출간한 책 안티프레질에서 인용한 베니스의 속담이다. 많은 것을 알아갈수록 앞으로 알아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더 깊이 깨닫게 된다. 그러니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척할 필요가 전혀 없다. 무지를 인정하면 더없이 행복할 수 있으므로 많은 것을 알아갈수록 앞으로 알아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더 깊이 깨닫게 된다. 그러니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척할 필요가 전혀 없다. 무지를 인정하면 더없이 행복할 수 있으므로. 네. 스미스는 인간의 본성에 결점이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사랑을 받으려는 인간의 욕구 자체가 위험하다는 스미스의 말은 그래서 더 의미가 있게 다가온다. 네, 자신이 자기 스스로한테는 솔직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려고 애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했던 그런 합리화, 그런 것들을 깨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든 내 자신한테든 그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게 바라보려고 애쓰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한테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나 자신한테 솔직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 내면의 그런 솔직하지 않은 모습들을 나는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는 이제 관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관찰자, 내 자아는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괴롭히고 내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무조건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과하면 과할수록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 삶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내 자신의 내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